자, 28회 한번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1번에 이제 용어는 매년 이렇게 1번에 용어, 자, 2번에 중개대상물, 3번에 등록 이런 식으로 거의 순서적으로 우리 법전 순서적으로 A형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이제 옳은 것, 자, 이런 것들은 꼭 보시면서 꼭 이렇게 매년 출제될 거다. 박스 문제 아니면 옳은 거, 틀린 거. 자, 이 형태를 꼭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내용들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자, 우리 28회 때 이제 1번에 정말 여기서 이제 가장 괜찮았습니다. 바로 이제 자, 1번으로 나왔던 용어. 야, 용어도 이제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고 요거 별표 3개감으로 매년 나온다고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용어 6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는 뭐고 중개업은 뭐고 공인중개사나 개업은 뭔가라고 자꾸 바꿔치기 하고 뭐를 빼먹고 이상한 소리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중개가 있을 겁니다. 중개. 중개는 3요소입니다. 3요소. 3요소 정리가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되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갈까요? 와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해 준 사람. 개업공인일사가 있어야 됩니다. 중개 3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 이제 중개가 될 거고요. 5개 계획입니다. 자, 중개사물에 대하여.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바로 거래 당사자가 계획입니다. 거래 당사자. 자, 첫 번째, 두 번째 중개 의뢰인 계획입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소송만 의뢰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중개 의뢰인 그렇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빼먹고 임대차의 이렇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여기서 이제 매매나 계획입니다. 우리 채권편에서 매매 배울 거고요. 교환. 바꾸는 거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임대차, 매매교환, 임대차. 여기는 이제 채권편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치사하게 매매교환, 임대차의 득실 변경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게입니다. 허전합니다. 자, 채권편 말고 뭐도 있어요. 시험 문제 14개나 나오던 데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너무 많다. 게입니다. 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잠시 변경되고 전세권 게임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밖에 권리 요걸 정말 빼먹는지 최근에는 거의 빼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요것도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밖으로 기타로 자, 그 밖의 권리로 한꺼번에 물건을 여기다가 넣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권리까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빠지는지 시험장 가서 볼 거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알선, 득실 변경을 바로 뭐 하는 거? 알선. 하는 게 바로 이제 뭐다? 중개다. 그리고 자, 이 알선은 이제 사실행위다라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행위고 대신에 중개 대상만큼은 법률행위고 여기 이제 중개 대상만큼은 뭐라고요? 법률행위입니다. 요걸 대상으로 하잖아요.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인데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다. 라고 중개만 나오면 사실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자체가 사실행위고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들 의사표시하면 바로 구속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는 오로지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그래서 객관적 사정은 하나지 무슨 의사, 주관적인 의사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 나올 겁니다. 중개 의뢰는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종합적 그래도 안 된다.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도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합격한 누구요?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아마 이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 따나 생각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변의 간판이 아주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법으로 자, 여기도 이제 자꾸 외국법 그러네 여기입니다. 외국법으로 맞았다 틀렸다. 그러니까 나올 구석을 지금은 점검을 꺼기 넣으셔야 됩니다. 자, 외국법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이고 국내법이고 외국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법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 자격 취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을 60점 되라 꽈락 없어라 앞에서 봤을 곡입니다. 자격을 그리고 취득한 자. 여기서 이제 취득한 자인데 무슨 영업을 한다네 아니면 등록을 했다네 업무를 수행한다네 보조한다네 아무것도 안 한다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장 모두 틀렸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을 한번 할까요? 중개업 한 글자가 많아졌네요. 사요소 중개업입니다. 한 문제 값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정말 가장 괜찮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은 이제 사요소 네 가지 요소 누가 찾아올 거고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의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숫자 1번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오기입니다.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고요? 보수. 보수를 받고. 여기서 이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받아야 하는데 초과 보수를 요구했다, 약속했다. 라는 것으로는 중개업 아니고요. 금쟁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도 나왔고 기출문제도 몇 번씩 나왔고 입니다. 자, 보수를 받고 이제 중개를 그리고 업으로 하는 거 업이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보수 빠지는지 봐라. 그리고 업이 빠지는지 봐라. 자, 중개를 뭘로 하는 거? 업으로. 여기서 반드시 업으로 행하는 거입니다. 그냥 업으로 하는 거 해도 괜찮습니다. 업으로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중개업이라고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뢰 그리고 보수 정말 누가 와야 중개업하고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 유지가 되고입니다. 월세도 내고 그다음에 업으로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뭐 공인주사 되고 중개업하면서 개업하고 쪽입니다. 아래 종업원도 들 거고 그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사 아직도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합격하여 그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부칙은 어쩌라고요? 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아요.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 했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칙이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 가깝다고 있습니다. 자, 그냥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 정말 사무소 개업합시다. 그리고 사장님, 소장님 한번 대봅시다. 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의 그리고 개설 등록을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등록한 자지, 등록을 한 자지, 여기는 뭐 자격증 얘기는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부칙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아니면 중개 보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누구한테 이렇게 소속돼 있다고 소속 그랬대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장님 밑에 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이제 개업공사는 사장님 그러진 않고 소장님 사무소의 장 이래서 소장님 그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하여 소속하여 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속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자, 여기 소속에서 가로를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꼭 여기다 냅니다. 자, 법인의 그리고 임원 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입니다. 자, 임원도 있고 이제 사원도 있을 건데, 자, 임원이나 사원은 어쩐다고요? 포함한다, 제외한다입니다. 여기다 제외 그럼 X라고 씁니다. 포함 여기는 포함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다가 제외한다. 그럼 X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원도 사원도 소속 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포함이니까 이다가 맞습니다. 자, 아니다는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소속하여 자, 여기 이제 정리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봐야 되고요. 자, 끝까지 괴롭히면 시험장 가서 발목을 잡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맨날 맞추다가 안심하다가 시험장 가니까 틀리고 나오고 기억을 한 문제 부족하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포함하여 이제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수행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리고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수행하거나 그리고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하는 자가 이제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보조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했다고 합니다. 보조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다 하고 입니다. 하나만 나왔다고 이상한 거 아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 보조입니다. 커피 타는 분 개입니다. 자, 중개 보조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개입니다. 자, 반드시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아닌 자, 뭐 인자 그런 말이 안 될 거고요. 정보원 소속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고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고 아닌 자로서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똑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하여 그러니까 아닌 자로서 소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빼면은 소속하고 똑같아 그럽니다. 계약서 막 쓰겠네 그럽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하여 정말 무장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소속 그리고 하여 그다음 이제 뭐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 현장 안내 우리 법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고 있다는 겁니다. 법조는 간단한데 입니다. 여기 이제 하는 일이 현장 안내 여기다 이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하게 냈었습니다. 현장 안내 그다음 이제 뭐라고요? 일반 서무 자 일반 서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일반 서무 등 예시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법조는 간단하게 쓰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만 하라고 이런 소리 같습니다. 등 개업공사 중개 업무에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 단순한 중개 업무를 바로 뭐 보조하는 자 여기다 수행 그런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교육도 달라고입니다.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 여기는 4일이나 되는데, 입니다. 바로 이제 보조하는 자, 이분이 바로 이제 중개 보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 6개, 한 문제는 매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1번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실까요? 벌써 1번에 외국법이 나왔네요. 공인중개사가 여기입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서 이 법이 외국법이냐 그입니다. 저기도 있네 그입니다. 맨날 저렇게 내고 있으니까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푸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된다. 라고 공인중개사법으로 취득을 해야만 공인중개사다. 뭐 미국이 캐나다 아니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보수를 받고 오겠다. 반드시 주상.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보수를 안 받아서 무상이다 보니까 중개업 등록이 안 된다. 요 소리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다. 그겁니다. 무상은 절대로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아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무 때문에 이제 X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2번 같은 거 저런 건 또 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보실까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래놨습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럽니다. 꼭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포함 제외는 안 낸다. 재미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주구장창 내고 있습니다.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틀렸고요. 그다음에 자 4번에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여긴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그건 소속이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맞네요.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무슨 공인중개사로서 입니다. 소속이 공인중개사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에 보실까요? 꼭 여기도 이제 1번부터 답은 저기 5번에 그입니다. 앞에다가 미끼 계속 던져놓고 그입니다. 개업공사의 행위가 이것도 이제 19, 20, 21에 연거푸 뭐 주관적인 사로 이랬었다가 맞는 지문 나왔네요. 그입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괜히 그냥 앞에다가 문장 길게 써놨습니다. 괜히 시간 걸리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제 여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옛날에 뭐 주관적으로 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뭐 중개 의뢰는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이나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 개업공사를 아예 떼고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주관입니다. 중개 아닌데 보수를 받으려고 중개다. 책임 안 지려고 중개 아니라고 할 거냐 그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오로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5번이었었고요. 정말 별표 3개가. 자, 그 옆에 이제 자, 2번은 그냥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그냥 읽어봐도 느낌상으로 거의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쟁이 이렇게 좀 어렵고 좀 쉽고 이렇게 난이도를 꼭 조절한다는 겁니다. 다 어렵고 다 쉽고 그러진 않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박스는 봐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으면 나중에 봐. 라고 시간 낭비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기업번호 보실까요? 다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 하지 말아라. 주고받은 사람 나란히 교도소라고 했습니다. 청성교도소 동기 만든다는 소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냥 괜히 뭐 수업 시간에 그런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시험장 가서 생각나세요. 요 소리입니다. 괜히 또 사무소 근무하다가 합격해서 생각난다고 합니다. 꼭 비올 때 그입니다. 기업법 맞았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아니네요. 그리고 4번 아니네요. 벌써 두 놈은 답이 아니네요. 라고 금방 압축된다는 겁니다. 니은번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그냥 여기는 그냥 너무 심리적입니다. 니은은 들어가야 돼. 그럼 또 니은 없는 1번은 답이 아니네. 라고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귿은 볼 필요가 없죠. 디귿 보다가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니을만 보면 답이 나오겠네. 니을이 맞으면 저기 5번. 니을이 아니면 3번.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열심히만 봐요. 머리만 아파요. 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뭐 양도나 대여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도 디귿 있고 5번에도 디귿 있고 입니다. 모의고사 보시면서 자꾸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안 하시면 시험장 가갖고는 대처 방법이 안 나와요. 실력은 충분한데. 그래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번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공유하면서 봤을 겁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겠을 때 앞에 있는 문장 맨날 요것만 내놓고 등록증 대여 맞아? 아니면 자격증 대여 맞아? 양도 대여 맞아? 맞아 그입니다. 여기도 양도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두 다 박스에 보면 몇 개라고요? 4개가 모두. 또 이러면요. 설마 또 하나는 아니겠지 갖고 자꾸 눈이 3번으로 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이렇게 맞는 게 몇 개는 나와요. 다 봤는데 한 개도 모두 맞는 게 없대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틀린 게 있다는 겁니다. 박스 문제 한 10개도 나올 건데 맞는 게 한두 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은 정말 너무 생소했습니다. 서식에서 요즘은 서식 가지고 꼭 한두 문제는 내고 있습니다. 서식을 왜 자꾸 안 보십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자, 실무에서는 그거 보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써서 내든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3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정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풀어야 됩니다. 본 적이 없으면 그냥 모르겠어 아무거나 쿡 찌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내가 좋아하는 번호는 3번이요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을 가요. 우리 주된 사무소를 본사 이런다고 했습니다. 박스 봤었습니다. 자, 계속 아래는 똑같고 거기입니다. 뭐 정별도 같고 상호 명칭 같은 것도 여기는 계속 쓰는 거는 같더라. 그입니다. 자, 본사 명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본사의 소재지 떨어져 나온 사무소니까 본사 어디니? 그리고 그쪽에다가 신고 했을 거고, 할 거고, 그리고 본사의 등록번호도 나오고요. 근데 4번을 보실까요? 무슨 코미디 같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사유. 왜 설치하세요? 이거 물어봅니까? 왜 여기 와서 사무소 등록하세요? 서울 사람이 대전 따가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내가 KCX 타고 다닐 거요. 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뭔 사유를 물어봐요? 요 4번이 바로 X.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가 줬는지 확인할래? 라고 해서 발급 시도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5번이 애매했을 겁니다. 발급 시도도 있어요. 오게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4번 안 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우리 4번. 자, 등록기준. 등록기준 나중에 정리해 볼 건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정말 법인의 등록기준 3개. 꼭 매년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본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자. 누구는 안 돼? 사회적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조만. 그래서 이제 경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그 대표자를 빼고 임원 사원은 3분의 얼마가 1. 그걸 또 가로해낼 줄 모른다. 입니다. 막 2분의 5분의 막 있을 겁니다. 3분의 1 이상이 369로 계산해봤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정말 이제 바로 정말 다 보이는 무슨 2년이 있대요. 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냐?
그죠? 약발은 1년입니다. 2년 되면 실무교육 다 까먹어. 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교육 무슨 책임자가 커피 타는 교육이냐? 그입니다. 자, 2년도 안 맞고 직무교육도 안 맞고 너무 엉망이고. 그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기준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그입니다. 사무소들아 교육받아라. 결격 없애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그리고 근데 2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1년밖에 안 가요. 입니다. 폐업해도 365일 지나면 다시 교육받아 했었습니다. 1년입니다. 1년이었습니다. 2년이 아니고 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받았을 거 말이 안 되죠. 입니다. 그 2년을 몰랐어도 무슨 직무교육이냐고 중개 보존이 받는 바로 교육이 여기는 직무교육입니다. 책임자, 그리고 대표자, 소속 공인중개사 다 뭐 받아라? 수행하니까 실무교육 받아라. 실무교육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자본금 5천만 원 맞았네요. 자, 세 번째 3분의 1도 맞네요. 대표자를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3번 맞네요입니다. 그리고 4번에는 하여튼 겸업제한이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4조 만 개입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거 맞고 답은 몇 번? 1번. 여긴 정말 편하게 바로 답은 1번. 요거 알면은 아래는 아예 보지도 말고 5번으로 바로 내려가고 시간이 없어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개설 등록이나 그다음에 등록증 교부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도 옳은 거 이런 것들은 좀 까탈스럽다. 자, 풀다가 잘 안 될 것 같다. 시간 1분 넘어갈 것 같다. 나중에 보자. 이래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1번 그냥 너무 엉뚱하죠. 소속이 어떻게 등록 신청을 합니까? 나와야지 공인중개사라고 소속은 제외다라고 법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요, 없다입니다. 꼭 없다를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꿉니다. 1번 X입니다. 2번 보실까요? 자, 등록관청은 사고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뭐 설정했냐 확인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내준다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 설정입니다.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을 설정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맞죠? 여기 누구요? 등록관청. 이제 또 시도지사 국장 그러려나 등록관청에다 등록 신청하지 이상한 쪽에다가 등록관청. 자, 여긴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 신청하니 그럴 겁니다. 자, 2번이 바로 아주 정확합니다. 등록관청 맞고 등록증 주기 전에 확인해라도 맞고 게입니다. 2번이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뒤에 맞기는 맞습니다. 소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국장을 보고 있다가 이제 문장 쭉 보다가 저기 국장을 까먹습니다. 자, 이건 정말 눈 뜨고 당합니다. 또 2번 지우고 화이트로 이쁘게 지우고 4번이라고 또 콕하네. 답이 달라졌네. 3번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는 등록증 교부합니까? 그럼 또 시도지사가 줍니까? 아니요. 등록관청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국장 때문에 X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란 일 때문에 바빠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사진이 바뀌었는데 등록신청서 N은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은 근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반명합판 될 겁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데 그입니다. 자, 당연히 여권용 사진 내가 사진이 커졌어요. 입니다. 벽에다 높이 걸 건데 사진이 그동안 너무 적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 찍어야 돼. 이 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주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하고자 할 때 다시 등록 신청을 이렇게 할 때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근데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아예 그냥 여기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납해야죠. 재활용하니까 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입니다. 3번이나 약간 헷갈렸지 나머지는 아주 쉽네. 라고 여기는 어렵지 않네 게입니다. 괜히 긴장했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옆으로 와서 이제 6번째 이제 갑자기 정말 여기도 A형인데 갑자기
주택임대차가 훅 치고 들어오고 됩니다. 저기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게 여기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끔씩은 이제 문제를 또 순서를 바꿔갖고 사람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6번째 보실까요? 자, 갑과 을은 한번 잘 볼까요? 갑과 을은 그리고 2017년 1월 25일입니다. 자, 시험 볼 때하고 비슷한 연도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의 그다음에 X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금액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보증금 5억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500. 자, 지금 현재도 서울은 9억이다. 벌써 10억 됐네. 그럼 이 법을 적용받냐? 그입니다. 적용받지 않는다. 근데 금액을 초과해도 대항력 그리고 갱신요구 그다음에 권리금 뭐 상비 차임이 연체됐다 나가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최단 기간 이런 것들 적용 안 될 거고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금액이 넘어가면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은 적용을 안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근데 최단 기간은 꼭 적용해 줄 것 같아요. 막 묵시적 갱신도 기입니다. 근데 갱신 요구는 적용해 주는데 적용 안 해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억 그 금액을 잘 보고 있어야 되고요. 10억 크게 써나가야 될 거고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다음에 을은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나오는데 상당히 좀 까탈스러울 수 있습니다. 을은 X 건물을 인도를 받았고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여기는 임차인인가 봐라고 해서 이제 자,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이제 써놔야지 안 그러면 아래 이제 지문 보다가 헷갈릴 때가 있고 자, 갑을 잘못 써놓고 이제 을 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임대인 주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을은 세입자인 것 같고입니다. 자, 갑이 정말 임대인인데 갑질하겠네 그입니다. 자, 을 X 건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대항력을 일단은 발생시켰네 그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이제 개업공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런 형태도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박스에서 옳은 거 찾아봐라,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다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틀린 것을 찾아버려요. 틀린 거입니다. 그냥 옳은 거 찾으면 좋을 건데 틀린 거 이제 괜히 가다가 자 디귿번부터 막 옳은 거 1번 가서는 또 옳은 걸 찾고 계십니다. 틀린 거. 그 틀린 에다가 빨간색으로 크게 좀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나 지금 틀린 거 찾고 싶다.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보실까요? 자, 먼저 1년으로 본다. 최단 기간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무슨 계약서를 그냥 계약서에다가 기간도 없고 주택도 그런 게 있었고 상가 건물도 있었고 주택은 2년일 거고 상가는 2년일 거고 근데 여기는 적용 금액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할 거냐고 아까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보호, 3기 차임 면제 이런 것들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규정이 없어집니다.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 기업번에서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거 틀렸네. 맞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겁니다. 입니다. 적용 범위를 벗어나서 여기는 적용 없다. 벗어났으니까 적용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대항력이나 갱신 요구나 권리금 보호나 3기 차임의 연체 같은 것을 적용해 줄 거야. 입니다. 금액이 넘어도 입니다. 기업번은 틀린 곳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번이 여기는 안 틀렸다. 그럼 이제 저기 1번이나 3번 중에서 5번에서 답을 찾을 건데 답이 아니여기입니다. 아예 답이 아니구만. 오히려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디귿은 안 봐도 되겠죠. 또 거기다 고민하시고 그걸 읽고 계시고 한 30초 동안 1분 동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고민하시면 거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니번 해볼까요? 갑으로부터 이제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대항력 그냥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죠? 이건 대항력이니까 금액을 벗어나도 대항력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 니은번 이 두 놈이 애매했었다. 근데 니은번 알 것 같다. 대항력은 금액을 넘어가도 초과를 해도 적용해 주니까 안중을 띄어내리니까 그다음 이제 디귿 볼까요? 지금 상가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다가 내가 지금 주택번호 상가번호 또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가 기업번에 나왔으면 나 지금 상가 보니까 알 건데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지금 상가라고요. 차임이 연체 2기의 차임에 달할 경우 상가는 한 번 더 기회 줄 건데 장기 길어서 입니다. 달할 경우는 갑은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다. 몇 번 됐을 때 3기입니다.
자, 그거 다 아는데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요,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1번 볼까요?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간다고 2번도 4번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거기서 고민하세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좀 보고 푸세요. 게임입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자, 을은 그럼 세입자는 임차인은 자,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자,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근데 이때요. 아까 금액 바락입니다. 예, 금액 바락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환산 금액이 10억. 적용된다 안 된다.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전혀 적용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가서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다고 상가 세무서에 가서 공문 아니까 이거 초과했는데 왜 확정일자 받으러 오셨어요? 라고 해서 이거 보고 안 되니까 날인해봐야 의미 없습니다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없죠입니다. 10억이나 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보라는 겁니다. 이건 돈밖에 없잖아. 경제적인 약자면 보호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있잖아.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이제 대항력 등 해서 이제 적용되냐 안 되냐 문제를 우리 상가에서는 계속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바로 설명해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7번 쪽에서 이제 중개대상 무례 하다 뭐 중개대상 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도 않는 거. 여기다 않는 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인거 찾지 말고 갑자기 1번부터는 인거 찾고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분양권일까요? 아니면 입주권일까요? 피분양자로 선정돼 장차 그리고 건축돼 선정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특정의 건물 101호, 201호 선정됐다. 이런 것들은 분양권이지 입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입주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매년 나와요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업번은 않는 거라고 있으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 1번, 2번 아니고 그리고 4번도 아니고 5번하고 그리고 이제 3번 중에서 정답이 이거. 자, 그다음 이제 니은 디귿은 아예 그냥 안 봐도 되겠네. 저기 5번처럼 니을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만 점검하면 답 나와 게임이다. 그래도 한번 보고 하실까요? 영업용 건물의 비품 정말 우리 권리금은 문장 길다고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떼갖고 내본 적이 있다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게임이다. 그래서 이런 비품 같은 것은 중개상이다 아니다 게임이다. 뭐 이런 비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니래요 게임이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이게 뭐 또 부동산이냐 그럴 겁니다. 니은번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그리고 신용 이거 다 권리금 문장이잖아요. 니은 디귿 다 들어가 게임이다. 그러니까 3번에도 니은 디귿 있고 5번에도 니은 디귿 있고 게임이다. 그럼 니을이 정답을 알고 있어 게임이다. 정답을 가리킬 겁니다. 1번에 이제 하여튼 대토권 여기 대토권도 문장 계속입니다. 그럽니다. 막 세차장 구조물도 두 줄 세 줄 막 갑니다. 우리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읽어라 시간 빼앗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주택이 철거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받는 바로 뭐라고요? 대토권. 토지를 대신한다는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학년 3반감에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그럼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니은. 그냥 기억만 빼놓고 니은 디귿 니을.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상당히 그래도 난이도는 하다 이거 1번을 찾냐 못 찾냐 어렵지 않는 데입니다. 하다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중개사물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 자그마치 몇 개? 12개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교도소 갔다 나오신 분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다음에 면제가 돼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기 11번째 이법으로 금액 얼마?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았을 때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해당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그럼 결격이 아니다 그입니다. 누가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 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그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3년이 경과되면 몰라도 그 이제 커피라도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 그입니다. 3년이 경과돼야 그래야 이제 컴퓨터는 시험장도 이제 3년 후에는 갈 수 있을 거고입니다. 여기는 2년이니까 결격 해당돼서 등록 신청할 수 없네요. 입니다. 할 수 있는 경우를 했으니까 답 아니에요. 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법이 여기는 도로교통법인데 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좋을 건데 경과되지 않았대요. 그입니다. 그럼 아직 2년 6개월인가 봐. 1년밖에 안 됐나 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경과돼야 되니까. 그입니다. 이건 문장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갑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6개월 가겠네요. 입니다. 그 자격이 정지 기간 중에 있다는 겁니다. 뭐 자격 정지 3개월을 받았어도 그 정지 기간 등록 신청 못해, 구모 못해. 자, 세 번째도 등록 신청 안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4번에 볼까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바로 이제 법인입니다. 개업공사의 법인이 해산을 했다는 겁니다. 해산. 돈 없어서 쫄딱 망했다. 언제든지 돈을 마련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해산에서 포인트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해산. 자,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기간 제한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기간 제한이 없어서 바로 언제든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 여기 있네. 4번.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었고 거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갑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에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등록 신청 안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알겠네. 정지 기간 중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쪽에서 이제 우리 명신탁이 또 나왔습니다. 명의신탁. 자, 그다음 이제 이런 명시탁 같은 것은 이제 꼭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이제 한번 이제 48페이지에서 이제 문제 몇 번? 9번. 자, 9번인데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먼저 오늘은 이제 그림 같은 거 아예 안 그릴 거고요. 그냥 첫 번째 등기형 명신탁입니다. 등기형. 그리고 중간을 생략하니까 중간 생략형 명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을 정말 생략합니다. 자, 중간 생략형.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보실 게 이제 등기형 명신탁이나 중간 생략형 명신탁은 누가 사나요? 누가 매수인인가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신탁자가 매수하여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병한테 수탁자한테 준다. 여기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형 명신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누가 산다? 신탁자입니다. 탈세 탈법을 위해서 신탁자가 산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니까 중간을 생략하잖아요.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계약형은 정말 엄청 친하다. 위임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요 계약이 이제 위임 계약인데 믿고 맡긴다. 그게 이제 위임입니다. 자, 계약형 명신탁입니다. 친구야 돈 줄 테니까 믿으니까 입니다. 저기 가서 집 하나 사나 3억 줄 테니까 게입니다. 명신탁입니다. 나는 빚이 너무 많어. 나는 재산이 너무 많어. 라고 해서 이제 극과 극이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명신탁 약정. 명신탁 합시다. 그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입니다. 탈세 탈법인데 그걸 법에서 도와주겠습니까? 불법을 밀어주는 국가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여기입니다. 무효.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형이 됐건 등기형이 됐건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탈세 탈법인데 어떻게 도와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등기. 자, 등기. 그러면 여기도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됐을 거고 여기도 돈 받아서 등기를 수탁자가 했을 거고 근데 하나는 무효지만 하나는 유효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빼돌려. 자, 그럼 여기 이제 등기를 어쩐다고요? 신탁자가 사서 맡기는 거니까 입니다.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 여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탁자가 등기해서 매도는 전혀 몰라. 라고 해서 이제 조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매도인이 모였을 때 선의, 요 선의가 이제 명신탁을 뭐 한다? 모른다 하기입니다. 선의 악의입니다. 바깥에서 쓰는 선의하고는 달라입니다. 여기 그냥 명신탁을 모른다 하기입니다. 모르면 하늘 두 쪽 나도 모르면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넘어가야죠입니다. 이렇게 선의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유효. 여기만큼 효력이 있지입니다. 매도는 보호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신탁자 걸탕이나 매겨야 될 거니까입니다. 여긴 또 자금 조달 이런 소리가 날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 조달해주고 수탁자가 매수한다. 입니다. 여기는 수탁자 매수. 수탁자가 매수하지 돈을 받고 여기는 신탁자가 매수 안 해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탁자가 매수하여 입니다. 신탁자가 매수입니다. 매수하고 하여튼 둘 다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가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제3자는 좀 아주 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제3자 선이가 될 거. 그리고 악이. 자, 악이면은 명신탁 약정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괜히 또 민법 생각나고 비즈니스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악이 부화 안 해주되 그건 민법이 되겠습니다. 악이라고 해도 뭐라고요? 유효오개입니다. 자, 신탁자 골당 매기자개입니다. 못 찾아와 개입니다. 개인이 맡겼네 후회한다고 했잖아 개입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적극가담은 적극가담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제3자가 안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개입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경우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건 아니요 개입니다. 적극가담까지 보호해 줄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선량 분석도 해치였는데 개입니다. 이중매매나 같은데 개입니다. 여기만큼은 무효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나 안 하나 입니다. 횡령죄. 예전에는 횡령죄 성립한다고 했었다가 안 한다. 여기도 횡령죄 성립은 안 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오는 방법,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제3자한테 안 갔으면 실명 등기해라 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오는데요? 어찌게입니다. 자,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갔을 건데 무효. 그래서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매도인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찾아가고 싶으면 네가 찾아와 이럴 겁니다. 여기 매도인 대위입니다. 여기 이제 매도인 그리고 대위를 근데 또 계약형에다가 매도인 대위 유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계십니다. 여기는 찾아오기도 어렵고요. 팔면 부당이득이 나겠습니다. 배째라 이럴 건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돈만 찾아올 수 있을 건데 팔아치웠으니까 내가 준 돈 내놔라. 부당한 이득이니까 수탁자야 라고 할 수만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있냐 없냐입니다. 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할 때까지 강제할 거야. 과징금 이행강제금 여기는 있어요. 여기입니다. 찾아와야 되고 근데 여기는 못 찾아와 라고 거기는 없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호 오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탁자는 3일. 자, 3일짜리 정말 둘 다 만세를 부르거나 아예 오이를 먹을 겁니다. 여기는 3년 이하 징역 수탁자 괜히 받아줬다가 집 하나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년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낼 거니까요.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9번에서 이제 한번 내용 보실까요? 갑과 친구 을은 자 그러면서 이제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입니다. 친구 정도 되고 보니까 수탁자일 것 같아. 입니다. 돈 줬나 아니면 사다가 맡겼나 입니다. 근데 을을 명수탁자로 하여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아예 그냥 알려줬네요. 계약 명신탁을 했고입니다. 그럼 아까 소유권 이전됐을 때 유효인 경우 있었네. 누가 매도인선이었을 때입니다. 그런 것들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계약이라고 알려줬네요. 좀 심심하네요. 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돈 주고 네가 사기입니다. 그리고 을은 그다음에 2017년 10월 17일 병 소유의 그럼 병이 매도인인가 봐. 이 병이 바로 매도인이라는 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매도인데 할 건 없지만 자, 소유 X 토지를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병은 뭘 해야 돼? 게임입니다. 매수하여 을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갑은 돈 주고 신탁자 돈 받고 수탁자가 가서 사고 게임입니다. 자금 조달 받고 게임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개업공사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형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울고 먹습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게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보는 것일까요? 자, 갑과 을의 위 약정은 갑과 을이니까 명신탁 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매매계약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약정은 무효이다. 아주 뭐 당연하죠. 맞아. 여기입니다. 여기는 무효이다. 맞네요. 여기입니다. 답은 좀 아주 쉽게 나왔는데 일단 기억은 맞아. 그리고 3번도 기억이 있네. 그럼 둘 중에서 답인가 봐. 니은 하나 보면 답이 나오네요. 디귿 니은은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니은을 보실까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이제 요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치사했습니다. 갑과 을의 그 명신탁 약정계입니다. 그 약정을 병은 매도인 게입니다. 자,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근데 그 약정은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 약정은 명신탁 약정. 이거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 약정은 유효하다?
아니요, 입니다. 아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유효하다고 했지. 근데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했습니까? 명신당 약정 무효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겸해서. 그러니까 요 니은번이 맞았대요 해갖고 답을 저기 3번이래요 라고 그 3번에다 콕 찍으신 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요 니은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약정은 무효입니다. 알았거나 몰랐거나 명신당 약정이 어떻게 유효가 되겠냐고입니다. 자, 등기가 아까 매도인이 선이었을 때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유효라고 했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디귿일을 볼 것도 없는데 한번 보실까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명시당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시탁자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어이없네요. 여기입니다. 누가요? 여기는 을이입니다. 친구 을이입니다. 그래서 갑 때문에 틀렸고 입니다. 자, 그건 알고 1번 보실까요? 갑과 을의 이 약정을 명시당 약정을 병이 매도인이 안 경우에 그다음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근데 정은 제3자업입니다.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입니다. 선이 악의가 됐건 무조건 뭐라고요? 정은 제3자는 소유권 취득에 적극가담 이런 얘기만 없으면 취득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주택임대차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주 괜찮았고요. 2017년 1월 28일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편하게 갈 건데 여기까지가 엄청 까탈스러웠습니다. 1월 28일 이제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개업공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법하고 이제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입니다. 1번은 그냥 너무 쉬웠죠. 입니다. 뭐 주민센터에서만 확정을자 받을 수 있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입니다. 을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사무소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도 되고 공증인사무소도 되고 관할도 없는 등기소도 되고 입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인 사무소로부터는 확정자 받을 수 없다? 아니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네. 돈 1,000원 가지고 하면 받아요. 입니다. 자, 1번 X고요. 근데 그건 알았고 입니다. 그리고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용 외의 목적으로 일부 이렇게 봤을 겁니다. 너무 적은 일부는 적용 안 하겠지만 그런 소리는 없고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일부도 적용된다. 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참고 보실까요? 자, 임대차계획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아무 소리 없었다 그러면 나가라 소리도 없고 나간다 소리도 없고 근데 여기 이제 갑이 누군데 입니다.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갑이 임대인 겁니다. 뭔 소리요, 입니다. 통지할 수 없다. 그냥 임차인만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에는 그것도 보증금 마련 시간 달라고 민법처럼 1개월도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나가드막입니다. 무슨 갑이 해지를 할 수 있냐고. 임차인만 위한 법이라고.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4번 너무 여긴 쉬웠었고요. 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그럼 분쟁 조정이 왜 있니? 입니다. 상가도 있지만 입니다. 여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 5번에 볼까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하다 계약 기간 중에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서 을은 임차인은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그리고 감액을 그러니까 조심하시기에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는데 감액은 깎는 거 여기는 임차인 좋은 거니까 그리고 유리한 거니까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니까 감액은 얼마든지 5%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얘도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뭐 맞네요. 입니다.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증액이 안 된다는 거지 감액은 5%를 초과할 수도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상당히 좀 앞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뒤에 가면 또 편한 문제가 나와. 걔는 또 여기까지 보고는 올해 시험은 안 되나 봐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다가 기선제압 했습니다. 괜히 막 주택임대차, 한가구로 임대차 그리고 여기다가 또 명신타까지 앞에다가 훅 집어넣으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부터는 또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